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와 내년 후년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버텨야만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안녕하세요. 2026년도 2차전지 석유화학 연간전망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애널리스트 노호입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 그리고 석유화학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에서도 이제 캐치업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테슬라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이 테슬라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올해 ESS라고 말하는 분야에서 이 중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이 돌파구를 마련했었다라는 시점이고, 내년이 돼서도 중국을 손쉽게 따라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차전지 그리고 석유화학 업황에서는 캐치업이 되던 혹은 fall behind가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한 흐름은 결국에는 ESS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반영 덕분에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국내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소재 기업에서는 LNF가 주가에 대한 강세 현상이 나타났었다는 점이 큰 특이사항일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로 소재 기업들에서는 이렇게 셀업체들과 함께 중국 LFP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한 강세 현상이 발생됐던 반면에 기타 소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주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국 쏠림 현상이 더욱더 발생하게 되는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2차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뉴트럴입니다만 내년도 큰 화두가 될 수 있는 건 총 4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올해 하반기에 ESS로 확인을 했었던 총 2차전지에 대한 수요 대상 시장이 내년도에는 ESS뿐만 아니라 결국엔 로보틱스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수요의 확장 시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수요가 다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더 좋은 혹은 새로운 수요 시장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배터리 케미스트리가 무엇일지에 대한 연구 개발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확인하고 그리고 투자를 재개한 것이 바로 LFP에 대한 분야였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진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이 가격 경쟁력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AT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듐 배터리에 대한 캐파 투자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망입니다. 올해도 이 포스코 퓨처엠이 이 음극재 관련된 분야에서 테슬라로 추정되는 자동차 회사와 이제 계약을 맺은 것이 이제 결국에는 공시로 나오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음극재 분야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그리고 전구체 분야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국내 순수 음극재 그리고 순수 전구체라는 관점에서 탈중국의 공급망들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점에서는 그동안의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결국에는 2차전지 셀업체와 결국 전기차 쪽에 겨냥한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들을 집중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제가 신규 사업에서는 크게 2가지가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KC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이 유리기판이라고 말하는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했었고, 작년도에는 상업설비 가동을 통해서 현재 사업 수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 내년도에는 첫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2차전지 사업에서 벗어나서 추가적인 사업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첫 번째가 SKC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이제 11월 들어서 주가가 좋은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결국에는 두산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이수 페타시스 쪽, 결국에는 기판 쪽입니다. 지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SKC와 동박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내년도부터는
결국 CCL과 PCB에 들어가게 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회로박 쪽 사업에 대한 가치 반영 그리고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한 가시성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와 SKC가 내년도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톤은 뉴트럴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올해 10월 달부터의 데이터가 저는 가장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중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에서 달라진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 그리고 두 번째로 그로 인해서 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이 폐지가 됐었고요. 10월 달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기업들이 이 연비 규제에 대한 정책을 완벽하게 폐지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GM 같은 경우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사인 얼티엄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론상에선 가동차질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동률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관련된 근로자들 약 1,700명 정도가 전기차 라인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라인으로 생산 라인 조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포드도 마찬가지로 이 F150이라고 말하는 전기차 픽업 트럭 부분에 대해서도 단종에 가까울 정도로 생산량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이 보조금 없이는 내년도의 사업 환경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전기차 부분에 대한 판매량은 약 1,400만 대 정도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성장이 나오고 있는 지역은 중국과 그리고 유럽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유럽 지역들 같은 경우는 중국산 자동차들의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 쪽에서의 우리가 판매 증가율이 가능성이 희소해진다라고 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내년도 영업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현재 ESS 분야로 집중 투자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라인들을 ESS로 전환시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자동차 산업과 ESS라고 말하는 산업 자체도 시클리컬적인 성격을 이미 갖춰가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이 되겠죠.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수요 증가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물론 그 증가가 되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알파를 만들어주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 즉 보조금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팔리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셋업체들과 공급업체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이 좋아 보이고 앞으로도 뭔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야가 ESS입니다. 제가 제목에서도 쏠림의 나비 효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재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기존의 BEV 생산 라인에서 이제는 ESS 라인으로 전환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LG 엔솔도 내년도, 내후년도 30기가 이상의 ESS 생산 캐파를 확보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상황들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전환율이 높아질수록 제가 볼 때는 30에서 35% 수준으로 전체 캐파에서 ESS에 대한 생산율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라면 결론적으로는 BEV 쪽에서의 저는 타이트한 공급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점이 언제가 될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7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28년부터는 우리가 사이클에 대한 완벽한 회복 국면, 즉 공급 과잉률이 해소가 되면서 셋업체들의 적정 가동률을 맞춰주며 정상적인 가동률이 상승할 수 있는 필연적으로 펀더멘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년도와 내년 후년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버텨야만 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기업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 됐던 그리고 유럽 지역이 됐던 이 차이나 포비아라고 말하는 분야가 명확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AI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광물 자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단위에서의 소버린 투자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ESS와 그리고 전기차 쪽의 배터리 같은 경우도 결국 국가 단위에서 필수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국에는 LFP를 비롯한 이 ESS 사업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현재 전기차용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LFP 분야에 대해서도 빠른 속도로 국내 기업들의 생산 캐파가 올라가야 된다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입니다. 유럽도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견제를 하고 싶은 모습이지만 미국과 다르게 유럽의 현재 상황은 중국 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럽 정부에서의 상당한 딜레마가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의 유럽으로 직접 진출한 소재 기업들의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아가야 될 지역은 미국이고 ESS라고 말하는 돌파구를 찾은 건 사실이지만 기업 가치의 변화라든지 국내 기업들의 전체적인 영업 실적 변화 혹은 개선을 얘기한다면 결국 자동차 쪽 전지 부분에서의 반등 요인들이 보여야 된다. 하지만 보조금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는 당장 내년도에 ESS를 제거한 기타 사업에서의 업사이드 포인트는 그리 높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이 갖춘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로보틱스를 제가 신규 사업 말씀드렸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고체 쪽 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나올 수 있는 KPIC 사이클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보틱스가 우리가 대두가 될 수 있는 거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결국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NCM, 3원계라든지 그리고 LFP로는 사실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8시간 이상의 구동을 시킬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무게 저항이 낮아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고체 쪽에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현대차, 삼성 SDI를 필두로 한 관련된 공급망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내년도에는 실제로 발현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캐파 투자로 이어지는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 선점과 멀티플 변화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석유화학인데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 여전히 불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이런 증설과 국내 기업들의 과잉 캐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키워드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입니다.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합병되는 안에 대해서도 언론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마 내년도가 되면 여수 지역과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이 축소되면서 산업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주 행동주의라고 말하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올해 LG화학이 보여줬었던 가능성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내년도에는 할인율 축소에 대한 개념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LG화학과 그리고 SK케미칼이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 가치에 대한 반영이 저는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역시도 순수 석유화학 기업들이 영업 적자에서 굉장히 힘든 시점이었지만 국내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KCC와 같은 기업들은 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들 기업들은 이 자사주에 대한 활용 방안들 소각을 정치권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기업들이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 주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받았었던 업종과 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는 가시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을 오히려 내년도에는 비중 확대를 늘려서 봐야 되는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노호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